지독하게 낯익은 피비린내는 뭐지? 수백 년 전 이 대지를 적셨던 위대한 그분의 흔적이 왜 내 놈에게서 나는 거냐? 고작 이 정도냐? 위대한 피의 이끌림을 받았다기에 기대했거늘 그릇이 너무 작군. 내 놈도 결국 그분의 부활을 위한 한 가닥 재물에 불과했다. 다뤄온 유튜브 채널의 장기 프로젝트였던 소울마스크를 마치고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인 V라이징,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장기 프로젝트는 지난 소울마스크와 다르게 약간의 스토리를 가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실험적인 부분이라 반응이 어떨지 제 심장이 다 쫄깃하네요. 앞서 보신 알파 늑대의 더빙 내용은 제가 원작을 제 방식대로 각색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V라이징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레이 방식이 있는데 공식 서버와 개인 서버 중에 서버를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즐기거나 본인이 호스트가 되어 친구와 함께 오순도순 하시려면 비공개 게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전용 서버는 서버를 구매하거나 본인의 컴퓨터를 제물로 바쳐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공개 게임을 시작하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음 시작하신다면 얌전하게 캐주얼과 일반 중에 선택해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단인 난이도는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손가락이 고일 대로 고인 숙련된 플레이어에게 추천해드리는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를 하셨다 하더라도 잔인 모드를 다시 플레이했을 경우 보스들의 패턴이 달라져 아주 새로운 매운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게임에 대한 난이도 조정은 게임 설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다뤄온 서버 접속 방법은 온라인 플레이로 들어오시면 3가지 모드가 보이는데 복잡하게 찾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든 서버 표시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버들이 쫙 나오게 되고 검색창에 심플하게 다뤄라고 치시면 다뤄온 서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버 설정은 세부 설정 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뤄온 서버는 26년 기준 7월 31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보스만 잔인 모드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멘탈 케어를 위해 편의성을 대폭 올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부 설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스들이 잔인 모드인 만큼 플레이하는 동안 유다의 누님을 자주 접견하게 되실 테니 유다의 누님과 평소 친하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다뤄온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뤄온 디스코드를 확인해주세요. 다른 서버를 고르실 경우 서버 이름 앞에 V라이징 마크가 있는 서버가 공식 서버입니다. 서버 고를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게임은 컨트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지연시간 부분인데 지연시간이 100m초 이상이 되면 스킬이 밀리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니 이 수치가 작은 서버를 선택하셔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50m초 안쪽이라면 렉 없이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에 접속해볼까요? 처절한 전쟁이었다. 차원의 문을 열어 지상을 집어삼키려던 군주 드라큘라를 막기 위해 인간들의 군대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지. 결과적으로 밤의 일족은 패배했다. 솔라루스, 그 빛의 화신이 휘두른 검에 군주의 육신이 찢기던 그날, 그분의 위대한 피는 온 세상에 피가 되어 흩뿌려졌다. 살아남은 이들은 땅속 깊은 관으로 숨어들었고 기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이 차가운 석관 속에서 마침내 눈을 떴다. 오프닝 영상을 제가 각색한 대로 더빙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마치고 이름을 지을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지으면 2글자 이름은 시스템이 너무 짧습니다 라며 거부하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름 뒤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른 뒤 백스페이스바로 공백을 쓱 지워주시면 2글자 캐릭터도 무사히 생성됩니다. 접속하면 기본 캐릭터 조작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니 튜토리얼이 나오는 대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튜토리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평소 3D 오픈 월드 게임을 즐기시다가
V라이징을 처음 마주하면 약간의 역체감이나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탑다운 뷰 특유의 찰진 액션성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만 손가락이 삐끗거려 어색할 뿐 조금만 굴러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게임의 독특한 정체성은 초반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따라 간해수공업으로 뼈 검과 뼈 반지를 제작하면 자동으로 장착되는데요. 탭키를 눌러 캐릭터 창을 확인해보면 장비 레벨이 6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반지를 빼는 순간 장비 레벨이 3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기를 퀵슬롯에 올려만 두고 손에 쥐지 않으면 장비 레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V라이징만의 독특한 레벨링 방식인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게임엔 경험치통이 없습니다. 장비가 곧 내 레벨이고 보스들과 구르며 몸으로 익힌 컨트롤 감각만이 진짜 내 경험치가 되는 게임입니다. 어떤 무기를 들었느냐에 따라 공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를 다양한 마법 스킬과 조합해 화려한 전투를 치르는 손맛이 있습니다. 타이밍 맞췄으면 상대를 튕겨내고 공격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링 스킬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직업 제한 없이 어떠한 무기와 스킬이든 내 마음대로 다 써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찮은 무기 숙련도나 레벨 제한 따윈 필요 없고 제작법과 스킬만 배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아늑했던 시작 지점을 벗어나면 본격적인 첫 탐험 지역인 파베인 숲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쪽 문으로 나가시든 본인 마음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본 상의와 바지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 갑옷류는 방금 보신 무기나 장신구와 달리 장비 레벨이 꼴랑 1레벨씩만 올라갑니다. 즉, 내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장비는 결국 무기와 장신구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이후에 강력한 V블러드 보스들을 사냥할 때 장비 제작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먼저 두어야 하는지 영리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베인 숲에 들어서자마자 웨이게이트라고 하는 포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발바닥 땀나게 뛰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핵심 포탈이니 맵상의 포탈 위치를 미리미리 탐험해 두시면 정신건강에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서 V라이징의 맵상 모든 꿀 정보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갓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당 사이트 주소는 바로 온 채널 게시판에 조용히 남겨놓겠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온갖 정보들이 빽빽하게 표시되어 눈이 어지러우실 텐데 왼쪽 메뉴에서 하이드를 클릭하면 마법처럼 다 사라집니다. 사이트를 크롬 한글 번역으로 돌려서 보시면 한결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 웨이게이트를 체크하면 맵상에 포탈이 어디 숨어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해당 정보를 내비게이션 삼아 찾아가시면 됩니다. 게임 내에도 자체 내비게이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M을 눌러 맵을 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해당 지점에 미니핀이 찍히고 미니맵에서 그 위치까지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줍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서 게임 내내 손가락이 알아서 우클릭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튜토리얼을 얌전하게 따라가다 보면 해충 연고라는 걸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은 무슨 피부과 연고 같지만 다른 게임의 붕대나 포션과 똑같은 포지션의 소중한 체력 회복 아이템입니다. 저는 초반부터 포탈을 열어놓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멀리까지 탐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안전하게 초반 지역에서 튜토리얼을 정석대로 밀면서 천천히 이동하셔도 됩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지독한 갈증이 나를 지배했다. 길을 가로막는 필멸자들의 피를 마셔봐도 이 허기는 전혀 채워지지 않아.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무려 일꾼 100%라고 적혀있는 귀한 광부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제 기지에 감옥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 녀석을 냉큼 잡아다가 가둬놓고 평생 피를 뽑아 먹어야 하는 완벽한 인간 포션인데 안타깝게도 너무 이른 초반에 발견해버렸습니다. 내 소유로 가질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원샷 해야죠. 비록 일꾼 혈액이라 전투용으로 썩 좋은 능력은 아니지만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혈액 품질이 90% 이상인 인간들은 지금 보시는 일꾼처럼 몸에서 시뻘건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 진짜 맛있는 인간이에요 라는 표시이니 탐험하시다가 이런 빛이 보이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 체력을 20% 이하로 적절하게 깎아 놓으면 F키를 누르라고 친절하게 뜨는데 이때 F키를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혈액을 야무지게 흡수하고 혈액에 따른 달달한 버프를 받게 됩니다. 혈액의 품질이 고품격일수록 화면 가운데 혈액 구슬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마우스를 살포시 올려보면 현재 내가 무슨 혈액 버프를 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혈액 상태가 궁금하다면
탭키로 캐릭터 창을 열고 혈액 저장소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현재 혈액의 품질과 구체적인 버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슬프게도 일꾼 혈액이라 전투에 도움되는 버프는 1도 없네요. 지도 위쪽에 있는 웨이게이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포탈이 뚫렸으니 성능 확실한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탈 위치만 잘 찍어두면 대륙 횡단이 매우 편리해지니 탐험하시면서 포탈 마크가 보이면 무조건 들러서 열어주세요. V라이징 세계관에도 엄연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점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맵을 탐험하다 보면 동화나 은화 혹은 태양금화라는 반짝이는 화폐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주머니에 모아서 나중에 필요한 풀 아이템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구체적인 위치 역시 아까 알려드린 맵 사이트에 가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투를 하다가 생명력이 많이 깎이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눌러 휠 패널을 열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피해 치유를 이용해 긴급 회복도 가능합니다. 해충 연고로도 가능하고 피해 치유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주머니에 해충 연고가 다 떨어진 경우 이 기능을 요긴하게 써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치유를 이용해 회복할 경우에는 화면 아래 가운데 동그란 원에 담긴 소중한 혈액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가운데 원에 있는 혈액이 완전히 바닥나면 체력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남은 혈액량을 적절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마침 근처에 혈액 품질 71%짜리 쓸만한 전사가 있어서 전사 혈액으로 얼른 갈아탔습니다. 품질이 71%면 무려 3단계까지의 버프를 달달하게 챙길 수 있고 전사 직업 특화 버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혈액 품질과 인간의 직업 종류에 따라서 상큼하게 제공되는 버프 능력이 제각각 달라집니다. 튜토리얼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건설 지점을 찾으라고 하는데 건설 지점은 M을 눌러 맵을 열고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하얗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들어오는 영토에 지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튜토리얼을 조금 더 밀다 보면 웨이게이트를 기지에 직접 지을 수 있게 되므로 초반부터 굳이 포탈 근처로 거점을 잡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들이차는 마음에 드는 예쁜 지역에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초반 거점을 파베인 숲에 대충 둥지를 틀고 나중에 이사할 생각입니다. V라이징은 생각보다 이사 시스템이 상당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보기 편한 이사 가이드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또한 V라이징의 뱀파이어들은 낮에는 철저히 그늘로만 숨어 다녀야 합니다. 직사광선에 겁없이 오래 노출되다 보면 그 빛은 곧 직사광선이 되어 소중한 생명력이 순식간에 삭제되어 버립니다. 다행히 다뤄온 서버는 유저분들의 낮에 대한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드리기 위해 게임 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해가 뜨고 오후 4시면 칼같이 해가 지도록 자비롭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거점 잡을 명당 자리에 있는 나무나 돌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성체 심장을 딱 건설하면 드디어 해당 지점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성체 심장을 열고 성체의 원동력인 혈액 정수를 밥 주듯이 넣어줘야 해당 지역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혈액 정수의 개수만큼 성체 유지 시간이 결정되니 항상 넉넉하게 채워두셔야 합니다. 피땀 흘려 만든 건축물들이 한순간에 증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솔로 플레이의 경우는 별 문제 없지만 공식 서버나 개인 서버의 경우는 일정 기간 접속을 하지 않으면 성체의 레벨에 비례해서 기지가 통째로 사라지게 될 수 있으니 오래 플레이 하시려면 잠깐씩이라도 출석 도장을 찍으셔야 유지가 됩니다. 성체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미접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기지가 깔끔하게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상자 간의 아이템 공유 기능과 자동 분류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살짝 답답하고 킹받으실 수 있는데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이 편리한 상자 공유 기능과 분류 기능이 차례로 해금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칼같이 정리하는데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아파지니 재료별 분류 상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대충 때려 박으며 정리하시고 편하게 플레이하세요. 거점도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건설했고 장비도 제작해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V블러드 보스를 잡으러 사냥을 떠나야 합니다. 보스를 상대하기 직전에는 주변 지역을 슬쩍 탐험하며 좋은 혈액을 가진 인간을 골라 흡수해 버프를 미리 빵빵하게 챙겨두시면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보스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부터 내 혈맥을 미친 듯이 뒤흔드는 강렬한 향기가 느껴진다. 저 파베인 숲 깊은 곳. 저곳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내 안의 피가 이토록 기괴하게 요동치는 거지? 그래.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구나. 저 향기의 주인을 삼켜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날 첫 V블러드 보스는 바로 흰색 알파 늑대입니다. 이 보스를 잡게 되면 무려 늑대 변신 능력을 얻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멋진 말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 늑대 변신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 추적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 왼쪽에 추적 중 흰색 알파 늑대라는 표시가 뜨고 보스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표시됩니다. 늑대가 위치한 방향을 향해 캐릭터 몸에서 붉은 피의 향기 이동 이펙트가 아지랑이처럼 나타나는데 그 방향을 나침반 삼아 그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늑대를 만나러 가던 도중에 길 한복판에서 웬 유저 한 분을 마주치게 되었네요. 제 영혼의 반짝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다뤄온 서버 테스트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V라이징에서는 같은 클랜이 아니더라도 뱀파이어들끼리는 서로 따뜻하게 피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피의 치유 옆에 있는 정맥 노출을 선택하면 목을 슥 열어주는 묘한 모션을 취하게 되며 다른 유저에게 자신이 가진 고품질의 피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션이 오우야, 당연한 얘기지만 피를 나눠준 만큼 제 소중한 피통도 정확히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늑대굴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늑대들을 정리하고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찾았다. 이 비정상적인 피 냄새의 근원, 단순한 야수 주제에 감히 감당하지도 못할 고결한 힘을 품고 있는 그 몸속에 숨긴 것을 내게 넘겨라. 이 지독하게 낯익은 피비린내는 뭐지? 수백 년 전 이 대지를 적셨던 위대한 그분의 흔적이 왜 내 놈에게서 나는 거냐? 고작 이 정도냐? 위대한 피의 이끌림을 받았다니 기대했거늘. 그릇이 너무 작군. 내 놈도 결국 그분의 부활을 위한 한 가닥 재물에 불과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들이댔다가 보스한테 참교육당하고 아주 깔끔하게 죽어버렸네요. 오랜만에 매운맛 가득한 잔인 모드로 플레이를 했더니 이 게임이 얼마나 매콤한 녀석이었는지 그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V라이징의 보스들은 저마다 뚜렷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패턴을 영리하게 파악하고 타이밍에 맞춰 반격 기술이나 방어 기술, 그리고 대시 같은 이동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피하면서 공격을 쑤셔 넣으면 됩니다. 가끔 보스들이 무슨 비행 슈팅 게임을 연상시키는 탄막 공격들을 뿜어내곤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파괴하고 공략하는 손맛과 재미가 아주 일품인 게임이 바로 이 V라이징입니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바닥에 다소곳하게 누웠던 것 같은데 멘탈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알파 늑대는 앞으로 우리가 주구장창 만나게 될 무시무시한 후반 보스들에 비하면 패턴이 그리 어려운 축에도 못 낍니다. 앞으로 모든 보스를 상대할 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공략 방법은 바로 주변 지형 기물을 방패 삼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혹 운이 좋으면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엘리트 보스를 쓱 건드려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어부지리로 잡는 아주 창조적인 꼼수도 가능합니다. 보스의 공격 모션을 매의 눈으로 잘 관찰하시고 상황에 맞춰 이동 기술이나 반격기를 타이밍 좋게 툭툭 써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늑대 녀석이 소환수를 불러내는데 그냥 두면 조금 번거로워지니 가급적 빠르게 정리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에 있는 돌덩이나 나무 같은 지형 지물을 엄폐물로 잘 활용해서 싸우는 게 가장 정석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 놈 말대로 내 그릇이 작아서 무릎을 꿇었던 게 아니다. 단지 내 안의 피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어볼 게 있어서 다시 왔다. 아까 내 놈이 말한 그 위대한 그분이라는 자가 대체 누구냐? 나를 이 관 속에서 깨우고 내 혈관을 지배하는 이 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다. 인정하마. 강하구나. 가져가라. 어차피 내 혈관 속 불꽃도 전부 그분의 것이었으니. 하지만 기억해라. 모든 피를 삼킨 네가 마지막에 마주할 결말이 무엇일지. 결말 끝까지 오만하구나. 짐승 쪼가리가.
내 놈이 말한 그 결말이 무덤이든 파멸이든 이 피를 모두 집어삼키고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알파 늑대를 훌륭하게 클리어하시면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늑대 변신 기술을 얻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꾹 눌러 휠 패널을 확인해 보면 귀여운 발바닥 모양의 새로운 변신 기술이 하나 멋지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는 DLC를 별도로 구매해서 적용해 둔 상태라 일반 늑대와는 외형이 조금 다른데요. 혹시 DLC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외형 변경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ESC 키를 누른 뒤 뱀파이어 권능 메뉴로 들어가셔서 늑대 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늑대 변신체를 취향껏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보스들을 잡으며 해금하게 될 개구리 변신이나 인간형 변신 같은 다양한 폼 체인지 외형도 바로 이 메뉴에서 편하게 변경이 가능하니 가볍게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기분 좋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게임 시간이 되기를 늘 응원할게요. 수많은 게임들 사이에서 여전히 나만의 취향을 찾고 짜릿한 승부와 성취감을 즐기는 그 낭만 가득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플레이가 언제나 환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가이드 다로였습니다. 즐거운 플레이 되세요.